자, 오픈 순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여의도 현대백화점은 오픈을 한 상태죠. 그 여의도라는 상권 자체가 S급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롯데에서는 이제 제2롯데타워가 있듯이 현대에서는 여의도 현대백화점 뭘 팔아도 기본 이상은 팝니다. 거의 푸드코트 매출이 주말에 가보시면 400 이상. 여의도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미래가치성도 굉장히 높은 게 신안산선이라고 20분이면 가는 그 열차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안산에서 그쵸. 네. 여의도까지도 20분이면 갑니다. 남부 경기 손님분들도 여의도 상권이 그렇게 먼 다른 지역 상권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하, 그죠. 그러니까 여의도의 주말 매출이 현대가 거의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업주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여의도에 물건이 나오면 무조건 잡으면 기본 이상은 한다라고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오픈 준비를 앞두고 있는 이제 동탄 롯데백화점이죠. 부촌이라고 지금 많이 불리고 있죠. 예를 들면 뭐 판교, 광교, 동탄 뭐 이렇게 세 지금 신도시를 사람들이 굉장히 부촌이라고 부르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소비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동탄을 저는 이제 백화점 입지 말고 다른 이제 상권을 이제 파악하러 갔을 때도 점심 저녁 할 거 없이 굉장히 소비 수준도 좋고 소비층도 좋고 비싼 음식 많이 사 먹더라고요. 지금 오픈 지금 준비 중에 예정 중이고 예. 상반기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늘 언급한 상권은 기본 이상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탄에서 특수상권 우리 창업할 수 있는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께 꼭 상담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제 여기도 어떻게 보면 남부 경기 쪽이긴 한데 의왕 쪽에 이제 백운호소 근처로 이제 롯데 아울렛 올해 이제 하반기죠. 오픈 예정인가요? 네네. 대단히 아파트 단지 5천 세대죠. 그 수요도 같이 간다. 네네. 푸드코트 개념보다는 약간 식당가 개념이 매출 고매출을 올리기 좋은 가족들의 어떤 외식을 담당할 네, 수 네. 있는 그런 어떤 메뉴로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네. 이 의왕 롯데 아울렛점 추천하고 그리고 네네. 창업을 도와줄 수 있다. 네, 부산 롯데월드. 부산에도 지금 롯데월드가 지금 거의 완공 시점에 다다랐고요. 롯데 아울렛 옆에 롯데월드가 생깁니다. 백화점이랑은 조금 상권이 틀리긴 한데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는 잘 되는 상권은 월세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수수료가 33%입니다. 부산 옆에 진해, 마산, 창원, 네, 울산까지. 울산까지 여기가 가족들이. 네, 갈 데가 없어요. 제가 그렇죠. 저도 뭐 경주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될 만한 아이템을 또 설명을 드리면 거의 테이크아웃류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핫도그가 됐든 와플이 됐든 예, 그런 아이템들이 회전율도 좋고 인력도 많이 안 써도 되고 수익도 많이 나고 수입도 많이 남죠. 네. 실질적으로 놀이공원에서 잘 되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가점포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모든 것 창업원입니다. 나이스 가이 기분 좋은 남자 박형철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수상권 창업 전문가 박형철 팀장이라고 하고요. 12년 정도의 업무를 지금 창업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양도양수 업무도 하지만 요 백화점이나 마트 일반인들이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어느 정도 매출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상권 위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수상권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지하철 역사 아니면 뭐 관공서, 그다음에 휴게소, 쇼핑몰이라든가 놀이공원 통틀어서 특수상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국 이후로 이제 특수상권 쪽에서도 많이 나뉘는 게 매출이 기본 이상으로 이제 받쳐주는 이제 상권이 있고요. 휴게소라든가 역사 쪽 매출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으로 특수상권 중에서도 핵심 분야인 오늘은 이제 백화점, 쇼핑몰 쪽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수상권에 대한 이해 박형철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안성 스타필드가 작년에 오픈했는데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밥을 먹고 싶어도 한 50분 동안 기다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소비층이 명품관을 이용을 해서 매출을 올리는 요새 같은 경우는 거의 종합 쇼핑몰 하남 스타필드 이런 데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 없는 게 없습니다. 한 곳에서 다 소비가 이루어지고 보통 계약 관계는 백화점이랑 법인이랑 들어가는 임차인 법인, 법인 계약을 맺고요. 보통 창업주분들 중앙관리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창업주랑 이제 본사랑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계약 관계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창업이
이루어진다. 진행되겠습니다. 계약이나 네네. 혹은 보증을 본사 법인이 네. 대신 백화점에게 서주고 그거에 따른 모든 책임을 네. 본사가 지겠다라는 계약이 이루어진 후 가맹 사업주 분들은 네. 네. 중간 계약 관리자로 네네. 이렇게 투자를 해서 네네. 백화점에 들어가게 되겠고 그렇죠. 거기에 따른 수익과 로열티가 정해지겠네요. 네네. 중간 우리 관리 계약하시는 우리 점주님들은 보통 수익률을 어떻게 백화점 판매가 이루어지고 이제 정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임대 수수료를 한 25%라고 제가 가정을 했을 때 본사로 이제 입금이 되는 이제 수수료를 25% 빼고 75%가 입금이 되겠죠. 이 금액을 점주님한테 다 드립니다. 나가야 될 거는 이제 재료비라든가 네네. 인건비, 세금적인 부분 그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봅니다. 로드샵이랑 틀린 점은 단순하게만 설명드리면 수수료를 내느냐, 임대료를 내느냐. 그러면 이게 더 깔끔하네요. 관리도 더 잘 되고요. 그렇죠. 많이 매출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많이 내는 거고 네네. 적게 나오면 그만큼 적게 나가는 구도다 보니까 본사도 본사만의 기준이 다르고 불합리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전문가님을 만나 뵙는 게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똑똑하게 시작할 수 있다. 예, 상담하는 데는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박형철 전문가님, 우리 특수상권 이 세입자, 임차인, 테넌트라고 우량 임차인을 일컫는 말이 또 앵커 테넌트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는데요. 유명 기업 있죠. SUV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롯데시네마 같은 우량 임차인, 앵커 테넌트 혜택이 다양합니다. 수수료를 굉장히 적게 주거나 결론은 수수료가 뭐 25%가 될 걸 한 18%로 맞춰준다든가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매장들이 있으면 이게 상승 효과가 돼요. 맛집들이 모여 있으면 그 상권이 활성화되듯이 특수상권에도 앵커 테넌트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더 높아진다. 셀렉 다이닝이란 뜻은 또 어떤 용어인가요?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음식점을 많이 모아놓은 푸드층. 오피스 상권에서 셀렉 다이닝이 굉장히 좀 장사가 잘 되는 추세입니다. 얼마 벌 수 있냐, 뭐 이런 것들 얼마 나가냐, 이런 것들이 제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매장 수수료 같은 경우는 기준이 되어 있는 어떤 프로테이지가 있나요? 백화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략적으로 23%에서 25% 매출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여기 안에 관리비나 주차비나 이런 거 다 포함된 금액이다 보니까 수수료에 묻어나는 게 사실 미니멈 갤런티 같은 경우는 일부 수수료가 만족이 안 됐을 시 계약서상에 작성을 합니다. 최저 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비, 카드 수수료 포함되어 있고요. 카드 수수료, 전기 수도세, 가스세까지 네. 수수료가 아까운 게 아니고 이상의 가치를 같이 갖고 가기 때문에 매출을 발생하기 위한 수수료예요. 거기에 이제 뭐 세금 뭐 어떤 그런 것도 네네.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수수료까지. 네. 그죠? 백화점이 예, 네네, 정산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렇죠. 특상권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백화점 규모도 보셔야 되고, 백화점 매출 순위도 보셔야 되고, 그렇죠. 잠재적 그 성장 가능성도 보셔야 되고, 본사마다의 투자 금액들이 사실상 다 조금씩 틀려요. 개인이 알아보시기엔 너무 이제 어렵고 예, 데이터적으로도 가진 것도 없으시고 하니까 오히려 저희 전문가님들 특수상권 전문가님 창업 전문가 박형철 전문가님이십니다. 브랜드는 뭐 이제 어쨌든 내 마음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잘 되는 아이템도 특수상권에 들어와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데이터가 존재를 합니다. 어떤 아이템이 들어가면 기본 이상은 하겠다라는 게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약은 기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통은 이제 1년 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네네. 뭐 이제 식당가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에서 뭐 5년까지도 해주는데 보통 일반적인 백화점 델리코너나 푸드코트를 설명을 드리면 1년 계약이고 1년 자동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출 사유가 있긴 합니다. 위생적인 부분이죠. 네. 식중독을 발생할 정도의 어떻게 보면 컴플레인인데 이게 손님 응대에 있어서 아 서비스에 있어서 네, 서비스에 있어서 사실 뭐 확연하게 이쪽 매장 쪽에서 잘못을 그렇죠. 했을 경우 퇴출 블랙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매출이 좀 현저히 많이 떨어지는 저조할 경우. 때. 근데 네. 마지막 이유는 사실상 매출이 그렇게 떨어지면 백화점도 백화점이니까 점주님이 못 버팁니다. 이거는 정말 이제 최악인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보통은 장사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꾸준하게 두세 개씩 좀 많이들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권리금이 없습니다. 정말 유명 상권, 5대 상권 안에 이제 장사를 한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거기에 이제 바닥권리금이라는 게 사실 존재해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입니다. 보증금이랑 바닥권리금, 인테리어 하고 뭐하고 하면 그 비용도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백화점은 그런 권리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수상권 같은 경우는 로드샵이랑 좀 틀리게 굉장히 변수도 많고 아쉬워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유튜브 상으로 보시는 거는 정말 기초 중에 기초만 말씀드린 거고요.
실적으로 만나 뵙고 상담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정보, 그다음에 더 많은 매물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특수상권에 대한 이해, 도전, 성공 창업을 향한 시도, 박형철 전문가님과 함께 특수상권으로 대박나는 여러분들의 창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수상권 투자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데일리 코너나 푸드코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자본입니다. 그래서 더 추천해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4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물론 본사마다 조금씩은 틀리지만 최소 비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수상권도 소자본 창업이 있네요. 소자본이기 때문에 제가 더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니 특수상권은 무조건 비싼 줄 알았는데 특수상권이라고 투자 비용이 많을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세한 것은 우리 전문가님이신 박형철 전문가님과 좀 더 깊이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가 점포 프랜차이즈 창업 원!